부모님의 목에 겨누기 직전 그분들의 눈빛이 나를 멈추게 했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이 배신에 대한 복수는 피로 물들여야 한다. 일주일 전 새 신발을 사달라고 애원했는데 돈이 없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집안이 돈으로 넘쳐 흘렀다. 나는 서울의 변두리, 낡은 아파트에서 자랐다. 매일 아침 학교 가는 길에 신발이 헤어진 걸 느끼며 걸었다. 친구들은 최신 운동화로 폼을 잡았지만 나는 2년째 신은 낡은 운동화로 버텼다. 부모님은 항상 돈이 없어 참아라고 하셨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식당에서 일하셨다. 우리 가족은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버텨왔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부모님이 싸우고 계셨다. 어떻게 그런 짓을?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문 뒤에 숨어 듣고 있었다. 아버지가 기재 우리도 살 수 있어 라고 중얼거렸다. 다음 날 부모님은 나에게 새 신발을 사주셨다. 아니, 사주신 게 아니었다. 집안 곳곳에 돈이 쌓여 있었다. 현금 다발, 은행 통장 잔고가 갑자기 불어났다. 로또 당첨됐어. 내가 물었지만 부모님은 웃으며 분이 좋았어 라고만 하셨다. 하지만 그 분은 이상했다. 일주일 전 부모님이 새 신발 살 여유 없어 라고 하시던 그날 밤 나는 우연히 아버지의 휴대폰을 봤다. 메시지 하나, 거래 완료. 돈 입금됐음. 누구와의 거래일까? 나는 몰래 아버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서울 지하철을 타고 강남의 번화가로 가는 아버지.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우리 가족의 옛 이웃이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마약 상인으로 소문난 자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부모님이 마약 거래에 연루됐다고? 믿기지 않았다. 나는 밤새 울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친구 민준이 나를 놀렸다. 얘야, 내 신발 아직도 그거냐? 가난뱅이 새끼의 평소라면 참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나는 민준의 멱살을 잡고 깁다물어 라고 소리쳤다. 싸움이 벌어졌다. 선생님께 불려가 벌을 받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엉망이었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따졌다. 돈 어디서 난 거예요? 부모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셨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다. 너를 위해 한 일이야? 우리 가족을 위해. 어머니는 울면서 미안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라고 하셨다. 그날 밤 나는 부모님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의 서랍을 뒤져 발견한 건 마약 포장지와 돈 봉투였다. 충격이었다. 내 부모님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나는 혼란스러웠다. 왜 우리 가족이 이런 길을 택했나? 어렸을 때 아버지는 정직한 노동자였다. 어머니는 따뜻한 주부였다. 그런데 언제부터 변한 걸까? 내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공장에서 해고됐던 기억이 났다. 그 후 빚이 쌓였고 우리는 쫓기듯 이사했다. 하지만 마약이라니. 너무 잔인했다. 다음 날 나는 학교를 빼먹고 아버지를 미행했다. 지하철에서 내려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가는 아버지. 그곳에서 만난 남자는 험상궂었다. 이번 건 잘 됐어. 다음 물건 준비해.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다. 이게 현실인가? 내 가족이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하나. 그날 저녁 부모님께 모든 걸 털어놨다. 알아요. 마약 거래예요.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가 어떻게 기라고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듣지 마. 너는 모르는 게 좋아 라고 하셨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왜요? 나 때문에. 새 신발 때문에 눈물이 흘렀다. 부모님은 결국 털어놓으셨다.
빚쟁이들이 우리를 쫓았고 유일한 방법이 그 거래였다고. 너를 지키기 위해 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왔다. 거리로 나와 방황했다. 서울의 밤은 차가웠다. 친구 집에도 갈 수 없고 혼자였다. 다음 날 학교에서 민준을 다시 만났다. 그는 여전히 나를 비웃었다. 가난뱅이가 왜 그렇게 화가 났어? 나는 참지 못하고 주먹을 날렸다. 또 싸움. 이번엔 정학 위기였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 마약 상인을 찾아갔다. 아버지가 만난 그 골목. 나는 그 남자를 기다렸다. 손에 쥔 건 집에서 가져온 부엌 칼이었다. 복수. 아니, 정의를 위해서. 하지만 그 남자가 나타나자 다리가 떨렸다. 너 뭐야? 그가 소리쳤다. 나는 칼을 쥐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쉽게 제압했다. 꼬마 새끼가 그는 웃으며 나를 때렸다. 그 순간 아버지가 나타났다. 멈춰, 아버지가 소리치며 달려왔다. 싸움이 벌어졌다. 아버지가 그 남자를 때리고 나는 도망쳤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울며 말했다. 아버지가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달았어 라고 하셨다. 그날 밤 경찰 사이렌이 울렸다. 아버지가 체포됐다. 감옥 면회실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은 초췌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왜 그랬어요? 왜 우리 가족을 망쳤어요? 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빚이 너무 많았어. 너의 미래를 위해? 하지만 잘못된 선택이었어. 어머니는 집에서 홀로 울고 계셨다. 이제 어떻게 해? 어머니의 눈이 빨개졌다. 나는 학교에 가지 못했다. 정학 처분이 내려졌다. 친구들은 나를 피했다. 민주는 내 아버지 마약상이래 라고 소문냈다. 학교 전체가 나를 손가락질했다. 나는 고립됐다. 그날 옛 친구 수진을 만났다. 수진은 중학교 때부터 내 짝꿍이었다. 무슨 일 있었어? 수진의 눈빛이 걱정스러웠다.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신발 이야기부터 부모님의 비밀까지. 수진은 조용히 듣더니 도와줄게 라고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변호사였다. 아저씨께 말씀드릴게. 수진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에서 증언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잘못된 길을 택했어요. 하지만 후회하고 있어요. 판사는 엄격했다. 마약 거래는 용서할 수 없어 아버지는 5년형을 선고받았다. 어머니는 법정에서 쓰러지셨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어머니를 돌봤다. 엄마, 내가 지킬게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빚은 여전했고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 나는 파트타임을 시작했다. 편의점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다. 새벽까지 일하고 학교에 갔다. 피곤했지만 버텼다.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얘야, 내 가족 끝났네. 그는 웃었다. 나는 참지 못했다. 너 때문에 시작됐어. 민준의 멱살을 잡았다. 하지만 이번엔 싸우지 않았다. 미안해 라고 말했다. 민준은 당황했다. 뭐, 나는 내가 나를 놀려서 부모님이 그랬어. 하지만 이제 그만해.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의외하게 그는 미안지라고 중얼거렸다. 수진과 가까워졌다. 그녀는 매일 나를 찾아왔다. 힘내. 그녀의 미소가 위로됐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복수가 남아있었다. 그 마약 상인. 그는 아직 자유로웠다.
나는 몰래 그를 추적했다. 서울의 밤거리, 클럽 앞에서 그를 봤다. 손에 총을 쥔 듯 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갔다. 너 다시 왔어. 그가 웃었다. 나는 자버지를 망친 대가 치러라고 소리쳤다. 달려들었지만 그는 나를 밀쳤다. 꼬마야,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주먹을 날렸다. 싸움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경찰이 왔다. 이번엔 내가 체포됐다. 폭행 혐의의 어머니가 면회 왔을 때 울면서 왜 그랬어? 라고 하셨다. 나는 복수하려고요. 어머니는 한숨 쉬며 복수는 더 큰 아픔만 가져와 라고 하셨다. 수진이 변호를 도와줬다. 소년법으로 풀릴 거야.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됐다. 병원비가 쌓였다.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편의점, 배달, 뭐든 했다. 수지는 나랑 같이 공부하자라고 제안했다. 그녀와의 시간은 유일한 빛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비밀이 있어 라고 하셨다. 내 아버지가 거래한 돈 아직 남아있어. 나는 충격받았다. 어디요? 어머니는 벽 뒤 은닉 장소를 가리켰다. 돈 다발이 나왔다. 이걸로 병원비 내자.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이 돈은 더러운 돈이었다. 결정의 순간이었다. 돈을 경찰에 넘길까? 아니면 가족을 위해 쓸까? 밤새 고민했다. 다음 날 수진에게 털어놨다. 어떻게 해? 수진은 정직하게 살아. 그게 내 가족의 미래야.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돈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돈으로 수사에 도움이 되라고 했다. 그 마약 상인이 체포됐다. 뉴스에 나왔다. 대형 마약 조직 적발에 증언이 도움이 됐다. 아버지의 형량이 줄어들 수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은 심각했다. 암이었다. 미안해, 아들아. 어머니의 손이 차가웠다. 나는 울며 검마, 버텨요. 병원에서 지새웠다. 수진이 곁에 있어줬다. 내가 도울게. 어머니의 수술이 성공했다. 하지만 후유증이 컸다. 집에 가자. 어머니의 미소가 약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빚은 여전했다.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일했다. 공부는 나중에 해. 하지만 수진이 반대했다. 내 미래를 포기하지 마. 민준이 변했다. 얘야, 미안했어. 내 상황 이해 못했어. 그는 도와주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돈을 모아 병원비를 보탰다. 우리가 내 가족이야의 감동이었다. 가난 때문에 놀림받던 내가 이제 친구들의 지지를 받았다. 아버지의 면회가 잦아졌다. 반성하고 있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자빠, 용서할게요. 하지만 다시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과의 관계가 깊어졌다. 좋아해. 그녀가 고백했다. 나는 당황했지만 나도 우리의 사랑은 조용했다. 서울의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하지만 현실이 우리를 압박했다. 수진의 부모님은 가난한 집 애랑 반대했다. 수진의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너, 우리 딸 건들지 마. 그의 눈빛이 차가웠다. 나는 진심이에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내 가족처럼 되지 마. 상처였다. 수진은 울며 답봐. 왜 그래? 라고 했다. 드라마가 시작됐다. 수진의 집에서 쫓겨난 나는 거리로 나왔다. 비가 왔다. 젖은 신발을 보며 모든 게 시작된 그 신발을 떠올렸다. 이 신발 때문에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다음 날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제발이야 의사의 말에 절망했다. 돈이 필요했다. 옛 마약 상인의 조직이 아직 남아있었다. 유혹이 왔다. 한 번만 하지만 나는 저항했다. 민준이 도왔다. 펀딩해보자 친구들이 소셜미디어로 모금을 시작했다. 가난한 친구의 어머니를 도와주세요. 게시물이 퍼졌다. 기적이 일어났다. 모금액이 쌓였다. 고마워, 나는 울었다. 수진의 아버지가 변했다. 내 인내를 봤어? 허락할게. 그는 병원비를 도와줬다. 미안했다. 우리의 사랑이 인정됐다. 아버지가 출소했다. 3년 만에. 집으로 가자 가족이 재회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다시 시작하자 아버지의 말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학교로 돌아갔다. 수진과 함께 공부했다. 대학 가자 우리의 꿈이 커졌다.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옛빚쟁이가 나타났다. 돈 갚아 그들은 위협했다. 밤에 집으로 쳐들어왔다. 돈 내놔. 나는 가족을 지키려 싸웠다. 아버지가 내가 할게라고 나섰다. 싸움이 벌어졌다. 어머니가 울었다. 수진이 경찰을 불렀다. 경찰이 왔다. 빚쟁이들이 체포됐다. 증거가 있어 수진의 아버지가 도왔다. 모든 게 끝났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다. 평화로운 날들이 왔다. 아버지는 새 직장을 구했다. 정직한 공장 일,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됐다. 나는 학교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수진과 데이트했다. 서울의 카페에서 웃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림자가 있었다. 그 신발. 나는 낡은 신발을 버리지 않았다. 이게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 수진에게 말했다. 그녀는 내가 자랑스러워라고 안아줬다. 민준과 친구들이 됐다. 과거는 잊자. 우리는 함께 여행했다. 부산 바다에서. 인생은 드라마야. 민준이 웃었다. 아버지와 대화가 많아졌다. 미안해, 아들아. 내가 너무 일찍 어른이 됐어. 나는요 괜찮아요. 이제 행복해요. 가족 식사가 따뜻했다. 수진의 부모님과 식사했다. 환영해. 그들의 미소가 진심이었다. 우리의 미래를 논의했다. 결혼. 수진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나는 웃었다. 하지만 위기가 다시 왔다. 아버지의 옛 동료가 나타났다. 거래 다시 하자. 유혹이었다. 아버지는 거절했다. 안 돼. 하지만 그들은 협박했다. 가족을 건들지 마. 밤에 집에 불이 났다. 불이야. 우리는 도망쳤다. 소방차가 왔다. 방화야. 경찰의 말에 충격받았다. 그 조직의 지시였다. 병원에서 어머니가 두려워라고 하셨다. 나는 지킬게요. 수진이 곁에 있었다. 함께 이겨내자.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나는 증언했다. 그들이에요. 증거를 모았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재판에서 그 조직이 무너졌다. 유죄. 판사의 선고에 안도했다. 아버지는 이제 자유야 라고 울었다. 새 집으로 이사했다. 작은 아파트지만 행복했다. 나는 대학 입시에 집중했다. 수진과 함께. 졸업식 날 부모님이 새 신발을 선물하셨다. 이번엔 깨끗한 돈으로 눈물이 났다. 고마워요. 대학 생활이 시작됐다. 서울대에 입학했다. 수진도 함께. 우리 꿈 이루자. 법대를 선택했다. 정의를 위해. 아버지는 안정된 삶을 살았다. 어머니는 취미로 꽃꽂이를 했다. 가족이 평화로웠다.
하지만 과거가 꿈에 나타났다. 칼을 쥔 나, 싸움의 기억. 상담을 받았다. 트라우마야 치유의 과정이었다. 수진과 약혼했다. 영원히 함께 반지가 빛났다. 부모님들이 축복했다. 민준이 사업을 시작했다. 너 도와줄게. 우리의 우정이 깊어졌다. 어느 날 아버지가 비밀을 털어놓을게 라고 하셨다. 그 돈, 처음엔 로또가 아니었어. 하지만 내 신발 때문에 시작돼서 나는 자라요.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가족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바다가 아름다웠다. 인생은 이렇게 아름다워 어머니의 말에 웃었다. 대학에서 마약 문제 세미나를 열었다. 내 경험을 공유해 사람들이 감동받았다. 너처럼 강해지고 싶어. 수진과 결혼 준비했다. 행복하게 우리의 사랑이 완성됐다.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왔다. 옛빚쟁이가 출소했다. 복수할게. 그는 나를 찾아왔다. 너 때문에 망쳤어. 대치됐다. 그만해. 나는 말했다. 그는 칼을 뽑았다. 싸움이 벌어졌다. 나는 그를 제압했다. 경찰 불러. 그가 체포됐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평화가 왔다. 결혼식 날 모든 게 완벽했다. 수진의 미소가 빛났다. 사랑의 유리의 맹세가 울렸다. 부모님들이 울었다. 자랑스러워. 신혼여행에서 우리는 미래를 꿈꿨다. 아이 낳고 행복한 가족 만들자. 아버지는 책을 썼다. 내 실수 베스트셀러가 됐다.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했다. 너 덕분이야. 나는 변호사가 됐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첫 사건에서 승소했다. 민준의 사업이 성공했다. 파트너가 돼 우리의 우정이 비즈니스로 이어졌다. 수진과 아이를 가졌다. 새 생명, 가족이 커졌다. 돌이켜보니 그 신발 한 켤레가 모든 걸 바꿨다. 가난에서 시작된 드라마, 배신과 복수, 사랑과 용서. 인생은 선택이야. 나는 아이에게 말할 거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됐다. 가족의 사랑이 나를 지켰다. 신발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우리 함께라는 거.